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네. 성적이 안 나오고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이게 이해력이 늦어요, 제가. 내가 너를 45년간 사랑한 게 그분의 사랑에 비하면 안 된다.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은혜와 감동 있는 시간입니다.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영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만남은 참 정말 중요하죠. 그럼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만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네. 그대로 전파하고 계신 정말 귀한 그런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래요? 네. 건국대학교 조명환 교수님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섬기는 교회는? 금호성결교회 장로입니다. 예. 멋쟁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언뜻 보면은 예술가 그래요? 그런 예, 느낌이 좀 예. 드네요. 미대나 음대 교수님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예술 좋아합니다. 예수님도 좋아하고 물론이죠. 예술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조명환 교수님은요. 건국대학교 생명과학 특성학과 교수님이에요. 예술대학이 아닙니다. 네. 미생물과 면역학 과학자시면서 에이즈 퇴치 운동을 주도하는 사회운동가시고 생명공학 벤처기업인이시고 간증 부탁 많이 받지 않으세요? 한국기독실업인연합회에서 CBMC요. 예, CBMC요. 네. 그래서 8월 달에 큰 집회를 하는데 3,500명이 참석을 하는 제주도 대회였죠. 네네. 근데 거기서 저를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자리 쓰게 되는 건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죠. 네. 근데 저는 두려운 거예요. 저는 신앙 간증을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사실 용기가 안 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청을 받아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 마음의 한 구석에는 계속 이제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네네. 좋겠습니까? 자꾸 기도를 하는데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명환아 너는 왜 네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그거 내 얘기야. 너는 왜 네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냐? 그건 내 얘기다. 그래서 그냥 편안히 올라가서 네가 만난 나를 얘기를 해다오. 아멘. 그래서 제가 편안히 올라가서 얘기를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아주 저의 이야기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아, 근데 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또 나오게 됩니다. 소개했는데 에이즈 얘기 제가 했잖아요.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권위자시로 인정을 받고 계시는데 에이즈가 요새 어떻게 약을 먹으면은 이게 뭐 낫는 겁니까 이제? 예, 에이즈가 지금 꼭 35년이 됐어요. 네. 에이즈가 발견된 지.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요. 예. 치료가 잘 돼요. 치료약이 무려 40개나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치료약만 잘 먹으면은 만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완치는 안 되지만 약을 먹으면서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에이즈 치료약이 1년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들어가요. 한 달에 예. 3,400이 든다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 3,500만 명이 에이즈와 같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2,200만 명이 아프리카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1달러가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2천만 원, 4천만 원이 어떻게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에이즈는 아이러니하게도 치료약은 있는데 치료가 안 되고 있는 질병이 에이즈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어요. 왜냐하면 치료약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치료약이 그분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과학자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UN 에이즈라는 기구가 있는데 UN 암, UN 당뇨병 이런 기구는 없어요. 근데 UN에서 유일하게 단일 질병 이름을 가지고 만든 기관이 있는데 그게 UN 에이즈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본인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치료약을 사서 먹을 수 있는 병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기구에서 나서고 뭐 빌 게이츠 재단이 나서고 빌 클린턴 재단이 나서고 또 우리 같은 또 사회 운동가들이 나서서 돈을 많이 후원을 받아서 이제 그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질병인 거죠. 그래서 에이즈는 이제는 그 의학적인 이슈도 아니고 이거는 사회적인 이슈요, 경제적인 이슈요, 정치적인 이슈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흘러가야 되잖아요. 네네. 에이즈 환자한테 예, 아프리카면 아프리카까지. 그 장로님께서 그 일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혁신적인 그 후원금 모금 메커니즘을 우리가 개발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떤 거예요? 저기 국제 항공 연대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네네.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외국에 나갈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예. 타잖아요. 네. 아마 몰랐지만은 지금까지 1달러씩 기부를 해왔어요. 한 번 탈 때마다. 그럼요. 그래서 이코노미 클래스가 비행기 값이 150만 원이면 150만 원 1,000원을 냈어요. 그다음에 그래요? 비즈니스 클래스하고 네. 퍼스트 클래스는 40달러를 더 냈고 네. 지금 몰랐잖아요. 예,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기구에서 만든 제도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예. 국가를 통과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그 세금을 걷어서 네. 그럼 비행기 탄 사람마다 이제 1달러씩 1,000원씩 걷어서 네. 이제 그거를 우리 기구에다 전달을 해줘요. 네, 그게 네. 얼마냐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200억씩 주고 있고요. 불란서에서 1,400억, 네. 영국에서 800억. 네. 이런 식의 지금 현재 8개국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아닌 세금이니까 거죠? 그냥 내는 거죠. 네. 비행기 값을 사면은 표를 사면은 그냥 낼 수밖에 자동적으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2,000원 기부했네. 그렇죠. 맞아요. 탔어요? 예, 예. 그러니까 네. 모든 국민이 지금 기부를 하고 있어요. 모든 국민이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퇴치를 위해서 네. 작은 돈이지만 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고통 없는 후원금이라 그래요. 예. 우리가 1,000원 낼 때 느낌이 없잖아요. 아까워. 왜 이렇게 많이 내? 이런 게 없잖아요. 몰랐다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것을 고통 없는 분담금이라 그래요. 네네네. 예. 그걸 좀 올리지 그래요. 아니 올리면은 살짝 올릴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은 8개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참여하는 나라만 많아지면요. 네. 지금 8개국만 하는데도 네. 5년 동안 얼마를 모았는지 알아요? 2조 2천억을 모았어요. 2조 2천. 그 작은 돈이. 8개 나라가 어디였죠? 우리 대한민국. 예, 대한민국. 네.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 브라질, 또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네. 보츠와나. 예, 예. 그리고 또 미국은요? 미국은 안 하고 있어요. 올해의 아시아 올해의 인물로 뽑히셨단 말이에요. 아시아의 올해의 인물. 예, 예. 와, 짝짝짝. 잘생기고 봐야 돼. 예, 맞아요. 잘생기셔서 된 건 아니잖아요. 잘생기셨잖아요. 아니 그래서 뭐 받으신 건 아니고. 근데 네. 에이즈 최고 권위자 아시아에 그걸 이제 뽑히셨는데 교수님, 나 이 깜짝 놀랐어요. 어려서 공부를 못해서 별명이 형광등이었다라는 건 아니 교수님이시고 세계적인 권위자시고.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착실한 학생이었어요. 어렸을 때도 교회 잘 다니고 네. 그다음에 뭐 싸울 줄 모르고 굉장히 부모님 말 잘 듣는 그런 착한 학생이었는데 그리고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네. 성적이 안 나와요. 결과는 안 좋아요? 늘 안 좋아요, 그게. 보통 제 주변의 교수들 보면요. 네.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거든요. 아니, 그런 분들이 그렇잖아요. 교수되는 게 대부분 맞아요.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 공부하는 직업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심지어는 3학년 때까지도 네. 그 대학을 가는 직전인데도 제가 반에서 꼴등까지 했어요. 한 번. 아니 IQ가 안 좋으신 거예요? 도대체 제가 왜 봤을 그랬을까요? 때는 IQ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초등학교부터 3학년 갈 때까지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갈 때는 이제 예비고사라는 걸 예, 너무 예비고사 애들이 많으니까 우리 봤죠. 예비고사를 예, 쳐서 예. 일단 추르고 이제 대학을 갔거든요. 본고사 떠보고 그랬죠. 근데 저는 이제 예비고사 떨어질 줄 알았는데 운 좋게 그거는 붙었어요. 서울에? 네, 서울에서요. 그래서 붙었는데 이제 본고사를 치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갈 데가 없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웬 어른이 한 분 와 계신 거예요. 네. 보니까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명진 교수님이신데 네. 누군가 했더니 저희 아버님하고 이북에서 피난을 같이 오신 실향민이시래요. 네. 그래서 저보러 야 명환아 너 대학 갈 때 안 됐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갈 때 됐는데요. 갈 때가 됐는데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 지원할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네. 너 꿈이 뭐냐요?
근데 꿈은 사실은 없었죠. 제가 공부를 못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대학도 좀 가고 좀 직장 구하고 결혼하면 그 정도 꿈이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꿈이었죠. 그런데 그래도 대학 교수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너 꿈이 뭐니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꿈이 없는 것처럼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저는 꿈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뭔가 이제 뭐 대화를 좀 얘기는 해야 되겠고 그리고 꿈은 나중에 바뀌잖아요. 이게 또 바뀔 수도 있고 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도 어쩔떨겨서 교수요 그랬어요. 그분이 교수님이었으니까 그냥 교수가 튀어나온 거겠죠. 그래야 좋아할 것 같아서 이제 교수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치면서 명환아 네가 갈 데가 있대요. 어디에?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건국대학교 미생물공학과라는 게 있대요. 거기 공과대학인데 거기를 가래요. 근데 교수님 왜요? 제가 문과예요. 그랬어요. 전 문과였거든요. 저는 과학을 너무 싫어했고 하지도 못했고 싫어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문학도였어요. 그래서 문과에 있었죠. 인문학계. 그래서 교수님 제가 거기 저는 문학도기 인문계이기 때문에 이공계열로 제가 지원을 못합니다. 뭐 요즘은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했잖아요. 문과는 문과, 이과니까 그렇죠. 이게 왔다 갔다 못할 때거든요. 저는 거기 못 갑니다. 왜냐면 거기 가면 이제 또 수학 2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게 많은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 학과가 가끔 미달이 된대요. 미달. 인기가 없었군요. 제가 생각지도 않게 대학생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것도 뭐 제가 전혀 저하고 적성도 안 맞고 뭐 계열도 안 맞은 공과대학으로 저를 보내서 생명과학을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대학 진학해서 이제 그 후에 어떤 그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뭐 못 따라가서 지금도 대학 성적표 띄면요. D 이렇게 시작을 해요. 1학년 때는 D, 잘하면 C. 이게 한 2년간 가요. 봉사활동을 근데 많이 하셨다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대학을 입학하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대학을 못 갈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어머님이 허연 이제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일봄인가 해서 뜯어봤더니 돈은 아니고 거기다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적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핍시나니. 그래서 저보고 야 명환아 내가 너를 이렇게 낳아서 참 미안하다. 근데 너는 네 머리로 절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네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예, 미안한 얘기지만은 하나님 의지해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네 속에서 일을 하도록 해라. 그럼 어떡하냐? 새벽 예배 간 거예요. 제가 그 청년 대학 1학년 때부터 해서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저의 기도와 꿈을 이루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제가 드디어 이제 유학을 가게 되죠. 박사? 예, 박사 과정에. 근데 떨어졌다며요? 떨어졌죠. 예, 사실 그 얘기 또 하기 싫어서 제가 신앙 간증을 여태까지 안 했는데. 그런 게 원래 재밌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간증이죠. 오하이오 주립대학 갔는데 결국은 제가 1년 만에 쫓겨나요. 성적이 안 좋아서. 예, 근데 왜 영어를 잘 못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쭉 열심히 했는데도 역시 영어도 딸리고 전공식 인력도 완전히 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공과대학에서 공부했는데 거기는 이제 순수 미생물학과였고 그러니까 전혀 뭐 배운 것도 없고 그 당시에는 우리 교수님들이 원서로 가르쳐준 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전부 다 대부분이 그랬어요. 원서로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었고. 제가 그 영어를 못했던 한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은 100% 영어로 강의하고 100% 영어 원서로 교재를 써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제가 훈련을 시켜요. 그러나 어쨌든 그때 제가 이제 실력이 없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그때 이제 학생증을 반납하고 이제 쫓겨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나요? 결혼했죠.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도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니까 부모님한테도 면목이 없고 저희 처가댁 부모님한테도 면목이 없고 또 그때 마침 제 딸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사위로서 학생으로서, 아들로서 또 교회 성도들한테 동료들한테 도저히 부끄러워서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없고 전혀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되는데 다른 미국 대학에서 저를 안 받죠. 전혀 안 받아요. 왜냐?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그 또 꼬리표가 계속 달려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성적표 띄워보면 성적도 너무 안 좋고 그런데 누가 받아줍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오하이오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그냥 4개월을 울고 지내는 거예요. 4개월을? 네, 4개월이나.
아니 그러면 그 생활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줄 알고 제가 받고 있었죠. 그렇지. 저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계속 돈을 받고 있었죠, 생활비를.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먹고는 살고 있었는데 이제 공원에 앉아서 맨날 울고 있는 거죠. 거의 예. 노숙자 갈 데는 비슷하게 없고. 그냥. 예. 그런데 네. 그때 또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더라고요. 어떻게요? 어떻게 구해주냐면 4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강의를 들었던 도널드 딘 교수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학생 자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나 그래요. 그래서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래요. 자기가 추천서를 써주겠대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은 그 추천서 내용이 그래요. 조명한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쫓겨났지만은 귀 대학에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 이 학생이 큰 일을 할 거라고 믿는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편지를 써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추천서를 받고 네.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직 안 버렸구나. 예?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네. 아니 미국까지 가게 하는. 그렇죠. 아니 제가 언제 공부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를 교수로 하겠다고 괜히 말을 튀어나게 만들고 이 길로 가게 만들어 놓고 왜 나를 여기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울고불고 하게 만드냐.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이제 그런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다가 쭉 다른 학교도 했는데 역시 안 돼. 추천서가 아무리 좋아도 성적이 이제 안 좋으니까. 성적이 이제 미국은 굉장히 원칙을 중요시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 어떻게 해요? 제가 공부를 했던 아리조나 대학에서도 저를 안 받겠다고 심사 결과를 통보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또 그 추천서에 피리 꽂힌 교수님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그분이 저를 받겠다고 주장을 해요. 다른 교수들한테. 누군지도 모르는데.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나 이 학생 한번 받아보겠다. 네. 저를 받아준 미국에서 유일한 교수님이 에이즈를 전공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분이 에이즈 전문가예요. 아리조나 대학에서. 대학에 그분이 에이즈를 전공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분이 에이즈 길로 그렇죠. 그러니까 가시게 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침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에이즈 진단 시약도 제가 개발을 하고 공부를 잘하고 거기서 마쳤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두 분 만났어요. 예. 네. 건국대로 이번에 인도하신 교수님과 그 스탕달 교수님. 스털링. 네, 스털링 네, 교수님. 스털링. 이번에는 장로님 그 에드나 여사라고 예. 계시잖아요. 예. 그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에드나 여사. 그 에드나 여사님이 사실 이제 제 인생에 처음으로 만난 분이에요. 네. 우리 가족 이외에. 그래서 네. 제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미국에 살고 계시는 에드나 넬슨 그 여성이 저를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사니까 뭐 컴패션이나 뭐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기관들이 이제 외국의 어린아이들한테 우리가 10,000원, 도와주듯이. 2만 원, 3만 원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어린이였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요? 태어났을 때 네.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몇 년 뒤에 제가 태어났는데 이제 그때 네. 한국이 많이 어려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에드나라고 하는 여성분이 네. 한국의 가난한 어린이를 돕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네. 그게 바로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미국 우유를 먹고 미국 옷을 받아서 입고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에드나에서 도와줘서. 그러면서 이분이 매달 편지를 보내주면서 매달 15달러씩.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신데 그냥 편지마다 늘 저한테 보내주시는 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편지 내용이 쭉 바뀌죠. 뭐 너의 꿈이 뭐냐. 커갈수록 계속 바뀌지만은 마지막에 늘 변하지 않는 문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의 사랑을 믿어라. 나는 에드나 너를 위해서 여사님 기도하고 사진 있다. 있죠. 네. 사진 볼까요? 좀 보면서 좀 그러죠. 어떤 분이신가요? 예. 네. 네. 아, 예. 예, 이분이 바로 네. 저희 미국 어머니 에드나 넬슨 어머님이세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그때 굉장히 젊으셨어요. 아유, 저 때만 해도 많이 젊었죠. 그래서 이제 저 때 어머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네.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연세가 어떻게 되신 네, 저 때 때죠? 39. 아유, 39. 젊으셨네. 네, 39대예요. 저기 여사님은요? 넬슨 여사는요? 98. 예. 저 때가요? 예, 저 때가 98세예요. 아, 근데 이렇게 정정하세요? 예, 에드나 어머님이 굉장히 정정하셨고 평생 독신으로 사셨는데 예. 104세.
104세 돌아가셨어요? 104세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돌아가시기 6년 전에 만나셨어요. 이게 편지군요. 예, 이게 이제 편지 중에 하나예요. 저 편지를 보면 위에 네. 보면 1990년이죠. 네. 네. 저 때는 제가 교수가 됐을 때예요. 교수가 됐는데도 계속 저런 편지와 15달러를 보내주세요.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God 그의 loves you. 사랑을 믿어라. 나는 너를 너를 기도한다. 기도한다. 예. 그러면서 어머님은 항상 15달러 보내주면 저한테 네. 제가 요청하는 게 있어. 너 15달러 가지고 어디에 썼는지 꼭 가르쳐 달래요. 네. 그럼 이제 어머니 저기 그 강의 노트북 샀어요. 또 네. 어떤 날은 제가 집에 퇴근하면서 아이들 빵 사줬어요. 네. 그럼 이제 그런 말 들은 걸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생일 잔치인가 봐요. 예. 그래서 1897년에 태어나셔서 네. 그 20세기 100년을 사시고 21세기 시작할 때 돌아가셨는데 네. 이거는 그 지역에서 이제 100살 되셨을 때 네. 축하한다고 신문 기사가 나오고 사진 기사 나온 그겁니다. 예. 그러셨군요. 근데 98세 되셨을 때 찾아가셨잖아요. 네네. 좀 일찍 가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일찍 가고 싶어요. 특히 제가 미국에 공부하고 있을 때 공부하셨잖아요. 예. 같이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사실 가고 싶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상하게 제가 한번 방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서 오라 그럴 텐데 예, 예. 그렇죠. 이상하게 오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오지 말라. 무조건 오지 말래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근데 어쨌든 뭐 미국 사람이 약속을 해야 갈 수가 있는 거지 오지 말라 근데 제가 무례하게 갈 그렇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못 가고 있다가 결국은 한국의 교수가 돼서 가게 된 거예요. 어머님을 못 보고 예. 미국에 있을 때. 네. 그러다가 이제 한 5년 지났는데 어머님이 이제 98세가 되던 해였는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간다는 얘기하면 또 오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냥 제가 주소만 들고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네. 거기 하얀 2층 집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사진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 동네가 익숙해요, 집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집 앞에서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너무 감격스러워서 차에서 나오지도 못해 막 울면서 이제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니, 거기서 거기서 이제 가슴을 좀 이렇게 추스리고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두드렸더니 이제 한 여성분이 나오는데 그 같이 살고 있는 동생 릴리안이 나오더라고요. 그 릴리안도 그때 이제 95세였고,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의지해서 이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거실에 앉아 있으래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2층에 계시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제가 왔다고 얘기를 드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2시간이 되도록 내려오시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저는 2시간 동안 참 별의별 생각이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내려오실까? 어머님이 화가 나셨나? 제가 갑자기 와서. 반기지 않는 건가? 그렇죠. 나를 반기지 않는 건가? 왜 나를 반기지 않을까? 막 별의별 생각이. 나중에는요, 1시간만 지나니까 화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요. 이분이 혹시 뭐 심장마비로 쓰러진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2시간 만에 앞에 딱 서 있는데요. 예. 제가 왜 그렇게 2시간이 걸렸는지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보니까 왜요? 그동안에 화장을 하시고 샤워를 하시고 화장을 하시고 파마를 하시고 파마? 네, 귀걸이 파마. 하시고. 네, 귀걸이 하시고 목걸이 하시고 빨간 우르주를 가지고 빨간 옷에 하얀 바지를 입으시고 빨간 구두를 신고 그리고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저는요 살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처음 봤어요. 정말 그 자체가 사랑이고 그 자체가 정말 천사더라고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사람 같지가 않고 하나님의 천사 같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2층에 서 계셨고 저는 천사를 처음 본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어머님이 내려오시려고 그러는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거동이 불편하신 거예요. 2층에서 내려오신 데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올라오지 말래요. 근데 저는 사실 올라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는 광경일 때 저는 그냥 보고 싶었어요. 어머님의 모습을.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30분 동안 내려옵니다. 한 층을 내려와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만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이제 지내게 되죠. 아니 사실 어머니 에드나 여사님 얼마나 45년 동안 보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2시간 네. 동안 처음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시고 머리를 손질하시면서 그 두근거림과 설렘은
정말 저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45년 동안이나 한 사람을 후원한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래서 일인 것 제가 같고 물어봤어요. 이제 편지까지 쓰셨잖아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첫날 밤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저 같이 자면 안 되겠냐, 어머니하고 같이 자고 싶다 그러니까 네. 망설이더니 그렇게 하재요. 왜냐면 이분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아들이지만 남자하고 남자인데. 같이 침대에서 이제 자려니까 어색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음악을 트시더라고요. 이제 좋아하시는 음악을 틀으시면서 이제 같이 침대에 누웠어요. 이제 잠옷으로 갈아입고 누워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제 물어봤죠. 어머니 어떻게 저를 45년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나? 뭐라 그러세요? 그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를 40년 가까이를 저한테 이렇게 매달 편지를 보내고 저한테 사랑하셨나요? 제가 그게 예. 궁금했던 거예요. 예. 제가 꼭 만나면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어머님의 자식도 아니고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저는 친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오랜 기간을 저를 사랑해 줄 수가 있나요? 네.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내가 너를 45년간 사랑한 게 그분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씀을 하세요. 아니 돈은 후원할 수 있지만 누구나 그렇게 매달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그러시구나. 편지까지 써서 한 사람을 45년 동안 사랑하고 후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6년을 더 사시고 이제 천국 가셨네요. 근데 가길 잘하셨어요. 예, 교수님. 너무 잘한 것 같죠. 그때 네. 제가 참 가기 잘했죠. 그래서 너무 참 지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이제 어머님이 그 다음날 우리가 서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서로 같이 대화를 하는데 여러 이제 일주일 동안 대화를 하는데 어머님이 지난 100년을 살아온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저한테 또 어머님이 야 명환아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인간이 만든 발명품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뭘까 이제 궁금했죠. 네. 그래서 그게 뭐예요?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대단합니까? 그랬더니 팩스기. 아, 팩스. 팩스. 네, 팩스기가. 예, 그래서 네. 그게 왜 신기하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막 편지가 줄줄줄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컴퓨터를 모르고 계시더라고. 컴퓨터가 있었는데 이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에드나 어머님을 만나면서 너무너무 놀란 것은요. 저는 사실 어머님을 만날 때 예. 에드나 어머님이 부자인지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사람이고 또 저를 그렇게 오랜 기간을 평생을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 굉장히 잘 사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요. 너무 가난하게 사시는 거예요. 이분의 마지막 직업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셨고 비행기를 한 번 안 타봤어요. 저는 비행기도 그동안 많이 타봤는데 예, 어머니는 예. 저는 미국 사람이 여권이 없는 미국 사람을 처음 봤어요. 15불. 15불이라 해봐야 지금 한 15,000원 좀 더 되는 돈인데 그게 오병 이어의 기적을 낳아요. 그러니까요. 2조라는 큰 돈으로 불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노벨상 수상자 블룸버그 교수님과의 만남. 네. 예. 그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좋은 건 뭐냐면요. 네. 그리고 머리가 나쁘니까 좋은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일이 다 해줘. 하나님이 다 일일이 사람을 그냥 붙여줘서 이끌어줘요. 머리가 나쁘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생각을 해보. 제가 실력만 있으면요 대학 골라갑니다. 실력만 있으면요 지도 교수 제가 골라가요. 예, 맞아요. 예. 저는 늘 제가 고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을 살면서. 선택 받으셨죠. 네, 항상 가라는데 상황이 저를 가게끔 만들어요. 근데 제가 교수가 되고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는데 저는 이제 교수가 됐으니까 그걸로 이제 인생이 교수가 됐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 그래서 그것으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살면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거기 그 자리에 놔두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사람을 저한테
연결을 해줘요. 그게 바로 노벨상 수상자 블룸버그 박사예요. 이분과의 인연은 이제 1995년도에 저희 건국대학이 개교 50주년 기념일 때 네. 이제 노벨상 수상자 초청 국제 심포지움을 하자고 결정을 했는데 네. 그때 그 노벨상 수상자 섭외를 저한테 맡겼어요. 예. 근데 사실 아무도 몰랐던 게 그게 7달 전에 행사를 추진했는데 예. 이미 노벨상 수상자를 초청하려면은 1년 전에는 예약이 완료돼야 한다는 걸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요. 지금은 뭐 우리 학생들도 노벨상 수상자 1년에 몇 번씩 봐요. 그 정도지만 그때는 우리나라에 노벨상 수상자가 방문을 했다. 뉴스에 나오고 언론에 막 신문에 보도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초청을 해서 한번 학교 홍보를 멋지게 해보자 이런 계획으로 그렇게 했는데 너무 늦었던 거예요. 섭외가 안 돼요. 섭외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약속이 돼 있어서 아무리 강사료를 많이 준다고 해도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블룸버그 박사를 자꾸 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러냐면은 그 간염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을 하고 네. 간염 백신을 개발을 해서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아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면 참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마침 그때 간염 환자가 많이 많아서 이런 분이 오면은 그 언론에 취재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좋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또 이분 생각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미 뭐 도저히 그 당시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은 이미 2년 전에 이분하고 계약이 끝났고 거기를 우리 행사 기간 동안에 옥스퍼드 대학을 가도록 그렇게 돼 있었고 예.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있거든요. 한번 그냥 밀어보자. 밀어보자. 거. 네.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해줄 백이 거다.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이다. 네.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좀. 네. 그래서 그냥 공항에 갔어요. 또 그 사람도 가겠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할 테니까 네. 그냥 갔어요. 말도 안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뉴욕 그 케네디 공항에 내려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왜 왔냐요? 내가 못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압니다. 저 갈 테니까 그냥 차나 한 잔 주세요. 만나만 달라. 예, 만나만 달라.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정말 그 옥스퍼드 대학 계약서를 보여주더라고요. 내 도저히 못 간다. 네, 그래서 당신네들이 날짜를 변경하던가. 근데 우리는 개교 기념일 행사니까 그 개교 기념일 날에 해야 되니까 우리도 그렇죠. 못 움직이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은 이제 거기서 복도에 나가서 이틀 밤을 자요. 자면서 당신 건대 가기 전까지는 못 간다. 난 여기서 안 떠나겠다. 그런 이제 제가 그 아주 막 밀어붙이죠. 그래서 복도에서 결국은 노숙을 하신 거예요? 노숙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틀을. 고집세시. 예, 예. 오. 왜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랬더니. 예. 네. 결국 이분이 항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 일정 반을 줄이고 네. 앞에 일주일 옥스퍼드 대학을 가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건대로 오는 그런 일정으로 이제 잡혀서 그분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행사를 참 성공적으로 잘 끝났어요. 예. 그런 인연이 있는데 그 다음 해에 이분이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어이 조 박사, 내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초청을 받고 이번에 가게 됐는데 그분은 그때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하면서 암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내가 초청받아 가게 됐는데 조 박사 원하면 나하고 같이 가. 스탠퍼드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으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영광이죠. 네, 네. 너무너무 영광이죠. 젊은 조교수가 노벨상 수상자가 네. 같이 가자는데 그럼요. 그런 분 밑에서 제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서 이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제 스탠포드 대학이 뒤집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 건국대학교 조명한 교수하고 나하고 패키지로 같이 초청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갑자기 이제 조명한 교수를 검색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제가 뭐 업종이 있습니까? 뭐 더군다나 구글에 제가 어떻게 뜹니까? 그렇죠. 구글에. 예, 예.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분한테 우리가 왜 조명한 교수를 초청해야 되냐. 아니 데리고 가려면 당신이 데리고 와라. 우리가 초청은 해줄 테니 비용은 당신이 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안 간다 그러면. 그러면 이분이 또 버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스탠포드 대학에 저하고 같이 불러요. 부르는데 도착하는 첫째 날에 이제 블룸버그 박사하고 제가 같이 일을 하기로 한 그 에이즈 연구소의 소장 메리건 교수하고 셋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 블룸버그 박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조 박사, 너 앞으로 여기 있으면서 60%는 에이즈 연구소에서 에이즈 연구하고 네. 나머지 40%는 나하고 시간 보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죠. 노벨상 수상한테 배워, 또 세계적인 에이즈 석학한테 배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 내가 잘 엄청난 믿었구나 기회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블룸버그 박사가 정말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요. 가면은 연구실이 아니고 점심 먹는 자리, 저녁 먹는 자리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데 가보면 좋은 건 뭐냐면 이분이 노벨상 수상자니까 만나는 사람이 또 누굴까요? 노벨상 친구가 또 노벨상 수상자예요. 만나는 사람이. 수준이 거기겠죠. 그렇죠. 예. 다 그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지내면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노벨상 수상자를 다 만났어요. 다 같이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예. 그리고 또 노벨상 수상 만나는 게 아니고 또 이 사람이 미 항공우주국 우주생물학 연구소 소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날 가보면 또 달나라에 갔던 우주인이 앉아 있어요. 또 어떤 때 오라 그래서 가보면은 또 뭐 샌프란시스코 시장에 앉아 있고 또 뭐 상원 의원이 앉아 있고 하원 의원이 앉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대학 총장이 앉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가서 이제 이분들의 대화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밥을 먹으면서 뭐 지금 국가 경제나 뭐 여러 가지 현안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럼 뭐 세계 돌아가는 얘기하고 지금 미국 돌아가는 얘기하는데 듣고만 있어도 제가 공부죠. 이제 듣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이슈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물학자인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치가는 저렇게 생각해요. 또 실리콘밸리의 기업인은 또 저렇게 생각해요. 또 대학 총장은 저렇게 생각. 그래서 거기서 같은 이슈를 놓고 예. 토의를 얘기를 하는데 분야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접하게 된 거예요. 예. 저는 지금까지요 제가 만난 사람은 저하고 같은 전공을 하는 같은 학생들, 부류의 사람들. 그 전공을 하는 교수들 그런 데만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생물학 중에서 또 미생물학, 미생물학 중에서 또 면역학, 면역학에서 또 좁은 에이즈로 제 머리는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예요, 제 머릿속에는. 근데 이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다른 세계의 대화를 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참 왜 이분이 나를 이런 자리에 자꾸 부를까 했는데 나중에 제가 한 4, 5개월이 지났을 때 느낌이 오기 시작. 왜냐면 제 머리가 예. 변하기 시작하다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블룸버그 박사님한테 그랬죠. 이게 당신이 원했던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조 박사한테 바이러스를 이분이 바이러스 전문가니까 바이러스보다는 내가 보니까 너는 좀 다른 세계를 내가 좀 접하게 해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계 최초로 공동으로 에이즈 진단 시약도 만드시고 뭐 백신 개발에도 그렇죠. 이렇게 거기서 이제 노력하게 스탠퍼드에서. 되시고. 아니 에이즈 진단 시약은 아리조나에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이제 그 에이즈 임상 치료약을 새로 개발을 해서 예. 그 세계 최초로 새로운 그 약을 가지고 이제 임상 실험을 거기서 잘 했죠. 그리고 48살에 또다시 저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하버드에 갔어요. 예. 아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네. 그 블룸버그 박사와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같이 지내면서 네네.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그 제 인생에서 가장 그 중요한 변화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생물학자인 제가 완전히 이제 다른 분야에 접하면서 소위 말하는 제가 통소평 인재로 변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인문학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마케팅까지. 예, 마케팅까지.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이해하고 경영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잘은 몰라도. 그러면서 이제 그 돌아왔는데 이제 또 벤처 기업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네. 거기서 또 벤처 창업이라는 경험을 하면서 넘어오는데 제가 학교에 돌아왔는데 이제 막 제가 자신이 변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네. 그냥.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에이즈 전문가인데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에이즈 치료약은 다 있고. 네. 근데 이 약이 저 가난한 어린아이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연구실에서 아무리 실험을 해봤자 네. 약이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직접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하자. 근데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하려면은 누구하고 일을 해야 되냐면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재력가. 기업인들하고 네.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그분들은 다 사회과학이잖아요. 자연과학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케네디 스쿨에 가서 사회과학을 정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예, 하버드 예. 가서 제가 거기서 경제, 경영,
행정학, 리더십 이런 공부를 거기서 그 하면서 하버드에 있는 예, 하버드에 있는 케네디 스쿨에 가서 우리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바로 그 프로그램을 나오셨죠. 예. 예, 저희 선배님이시죠. 예,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이제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장소예요. 거기가. 예, 예. 그래서 또 거기서 가게 되면 실제로 세계적인 지도자를 다 만나게 해줘요. 네. 대화도 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배출을 하는데 예.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에 예. 이제 선출이 돼요. 네. 근데 신기한 것이 이게 에이즈 학회인데 질병을 다루는 학회인데 생물학 교수가 된 적이 없어요. 네. 네. 제 앞에 회장이 호주에 있는 정치학과 교수가 있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 에이즈는 이제는 질병의 이슈라기보다도 사회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인 이슈예요. 그러니까 학회장이 되면은 대통령이나 이런 기업인이나 리더들하고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치학과 교수가 딱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생물학 교수이지만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공부하고 오니까 예. 제가 이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아시아 지역의 에이즈 퇴치 운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벌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제 노력해 달라고 많이 설득도 하고 예산도 따내고 예. 심지어는 빌 게이츠를 만나서 제가 이제 50만 불을 받아왔죠. 예,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뭐 빌 클린턴 재단, 빌 게이츠 재단, 뭐 유엔 기구에서 예. 이제 아시아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치료비를 대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따오고 예. 또 이런 기구에서 돈을 따오고 해서 이제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을 이제 시민단체들과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사용한 툴이 예. 제가 그 전까지는 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질병 퇴치를 생각했다면은 예. 예. 케네디 스쿨에 가서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이용한 융합. 통섭적인 전략으로 이제 질병 퇴치 운동을 본격적으로 나서게 그야말로 되죠. 진짜 통섭이네요. 네, 융합. 융합적으로요. 네. 그 앞으로 그 유니테이드와 예. 그 빈곤국 어린이들 치료에도 지금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네. 이번에 뭐 커피를 이용해서 뭐 예, 계획이 그래서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항공 연대 기금 네네네. 그 1달러요. 네, 8개 나라가 예,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되면서 우리가 네. 자신감을 가지고 이거를 다른 상품에 계속 접속을 시키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네네.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먹는 커피가 25억 잔이에요. 네. 25억 잔을 마신다 그래요. 전 예. 세계에서. 그러면은 커피 한 잔에 3,000원을 생각하면은 1원을 더 받는 거예요. 3,001원. 1원. 3,001원을 받는 1원만 거예요. 더 받아도 그러면 맞아요. 25억이 되잖아요. 아, 역시. 예, 하루에 25억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것도 25억. 하루에. 하루에 25억이 들어와요. 네. 근데 커피 한 잔 하면서 1원 더 낸다 그래서 너무 화낼 비싸. 사람 없죠. 화낼 사람 없어요. 없죠. 비싸다고 항의할 사람 없어요. 네. 그거를 고통 없는 후원금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15달러가 2조로 예, 그래서 변할 수가 그-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요즘 신앙관점에 그런 말씀을 예. 드려요. 여러분, 에드나 어머님이 15달러를 저한테 줄 때 예, 예. 제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상상을 했겠냐고요. 못했죠. 에드나는 그냥 사랑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맞아요. 사랑을 15달러를 내놨을 뿐이에요. 그게 큰 돈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그 돈을 그냥 내놨던 거예요. 네네. 그러나 그 15달러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겠. 그럼요, 이게 오병이어의 그럼요. 기적이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금년 5월달에 방글라데시에서 국제 에이즈 학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조 강연을 하면서 그때 이런 말을 여러분 2030년에 에이즈를 정복할 수 있다. 예. 계산해 보니까 73조가 필요하다. 네. 예, 73조가 있으면은 2030년이면은 에이즈를 완전히 퇴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합시다. 제가 그래서 선언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저는 15달러가 73조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아멘.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또 우리 모두가 에드나 여사가 될 수 있잖아요. 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렇죠. 에드나는 우리보다 더 못 살았는데요. 맞아요. 네, 네. 에드나는 편의점에서 일했는데요. 예. 네, 맞습니다. 교수님, 이제 비전과 기도 제목 좀 나눌게요. 저는 그 제가 45년 동안 이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일을 이제 못 해요. 제가 앞으로 남아 살아 있는 여생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예. 남을 도와주는 일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제가 어머니를 목격했잖아요. 그 가난하게 사는데 도와줬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은 저보다 더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다른 일을 못 해요. 네. 그리고 저는 잘 살 수가 없어요. 잘 살아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에드나는 정말 미국의 그 아주 작은 동네에서 저를 도와줬고 이름도 없는 그런 여성이었지만은 제가 이분의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보여준 사랑을 높이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꿈이 있다면은 에드나 넬슨 재단을 만들어서 예. 그 저처럼 어려웠던 어린아이를 계속 이어서 이렇게 도와줘서 이제 에드나의 사랑이 예, 하나님이 보내준 사랑이 이렇게 또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30년까지 예. 에이즈 퇴치. 에이즈 퇴치를 해서 좀 이 세상에 에이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 올 수 있도록 제가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면은 예. 예,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예. 그런 날이 오죠. 네, 건국대학교 조명환 교수님 고맙습니다.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병이어의 네. 기적이 뭐 다른데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모두가 에드나 여사가 될 수 있고 정말 15달러가 2조 아니 뭐 70조, 700조까지 될 수 있다는 것 예,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정말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있던 그 소년이 5,000명을 먹일 거라는 거 알고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냥 달래니까 준 것뿐인데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자,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조명환 장로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후원 전화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세요.